자, 지난번에도 우리 이 모델을 가지고 해봤었죠. 자, 이번에는 제가 좀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모델링 상태에서, 자, 이제 모델링은 우리가 여기서 워크 좌표를 여기 가운데로 놓고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XY 평면에서는 지금 가운데, 자, 그리고 XZ 평면에서도 가운데긴 한데, 얘는 지금 여기 좌표계가 여기 있는 블럭 있죠. 밑에 있는 블럭보다 위쪽에 있어요. 어떤 때는 여기 블럭의 밑에 있는 경우도 있죠. 여기는 블럭의 위쪽에 있고요. 자, 좌표계를 이렇게 잡았어요. 얘는 우리가 모델링 할 때 좌표계고, 워크 좌표계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모델링이 끝났으면 여기 시작 버튼이 있죠. 자, 여기 시작 버튼에서 우리가 할 거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모델링. 자, 지금 모델링 상태죠. 모델링 모드죠. 자, 모델링 모드예요. 그래서 여기서 모델링을 했죠. 자, 두 번째로 드래프팅. 자, 설계, 도면. 자, 이 도면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 오토캐드를 사용해서, 자, 오토캐드 사용해서 작업을 했었는데 드래프팅에서도 작업이 돼요. 자, 요거는 일단 나중에 하기로 하고, 세 번째로 제조, 매뉴팩처링. 자, 매뉴팩처링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사용을 할 건데, 매뉴팩처링, 자, 일단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클릭해서 매뉴팩처링, 제조. 자, 여기를 클릭했어요. 자, 여기 리소스 바에서 세 번째가 파트 탐색기고요. 자, 그리고 여기가 네 번째가 오퍼레이션 탐색기예요. 오퍼레이션 탐색기. 우리 제조라고 하는, 지금 여기 제조라고 위쪽에 보이나요? 여기? 자, 위쪽에 제조라고 지금 되어 있죠. 제조 모드예요. 이 제조 모드에서는 파트 탐색기를 볼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여기에 있는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을 봐야 돼요. 근데 이 오퍼레이션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먼저 프로그램 순서 뷰, 기계에 대한 공구, 자, 그리고 지오메트리, 그리고 가공 방법. 자,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 가공 방법은 안 쓸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만. 지금 프로그램 순서 뷰로 돼 있고, 공구와 지오메트리인데, 일단 크게 나누면, 자, 프로그램 순서는 일단 폴더예요. 폴더. 어떤 폴더냐면 이제 가공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폴더예요. 지금 여기 기본 값으로 프로그램 폴더라고 하는, 자, 프로그램 폴더라고 하는 폴더가 있죠.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폴더가 하나가 있죠. 왼쪽에 지금 보이잖아요. 자, 여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폴더가 보이죠? 자, 이 안에 우리가 지금 작업해야 되는, 작업할 이제 데이터들이 쭉 이렇게 생성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이 폴더는 우리가 또 다른 그 폴더로 생성을 시킬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NC 언더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이 부분. 자, 여기는 맨 상위 구조예요. 상위 구조. 여기 안에 NC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이 상위 구조 안에 이 프로그램 폴더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고, 프로그램 폴더 안에 우리가 이제 작업할 것들을 집어넣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이 프로그램 폴더, 뭐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1, 얘는 프로그램 2, 프로그램 3, 자, 이런 폴더들 여러 개를 만들고 그 안에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만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지금은 그냥 여기 기본값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폴더를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기계 공구가 있는데, 기계 공구. 자, 우리 이 공구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그램 순서 뷰에서는 이제 우리가 작업하는 작업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 공간이고, 자, 그리고 기계는 뭐 엔드밀 등.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공구는 엔드밀, 평이나 볼엔드밀, 자, 그리고 또 뭐 페이스 커터나 혹은 드릴이나 등등등.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정의를 해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지오메트리 뷰는 공정물하고, 그리고 좌표계. 자, 좌표계는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는 워크 좌표계라고 해서 WCS라고 해서 워크 좌표계를 사용하지만, 여기서는 MCS라고 해서 머신 코디네이트 시스템 기계 좌표. 자, 근데 기계 원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여기에 대한 구분은 제가 좀 나중에 설명해 주기로 하겠고, 그리고 기계 가공 방법 뷰는 우리 사용 안 한다고 했죠. 자, 그럼 하나하나씩 해보죠. 먼저 여기서는 프로그램 순서 뷰는 맨 마지막에 하고요. 세 번째로 하고, 자, 먼저 첫 번째로 기계 공구, 두 번째로 지오메트리, 세 번째로 프로그램 순서. 자, 이렇게 작업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럼 먼저 기계 공구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공구로 들어가는 방법은, 자, 지금 여기 이 오퍼레이션 탐색기가 프로그램 순서로 돼 있죠. 네 번째 중에 첫 번째로 돼 있죠. 자, 여기 빈 공간이 아니라, 얘는 여기를 클립을 여기 클릭해서 고정을 시켜 놓고 사용을 하세요. 고정시켜 놓고, 자, 클립으로 꽉 고정을 시켜 놓고, 자, 고정이 안 되면 여기를 클릭해 주면, 여기 있는 빈 공간을 클릭해주면 얘가 사라지죠. 지금 이 상태죠. 자, 이렇게 보이는데 내가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놓으면 얘가 사라지죠. 그래서 여기는 위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클립을 고정을 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이 빈 공간이 아니라 여기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면 프로그램 순서, 기계 공구, 지오메트리, 가공 방법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밑에 아이콘도 있다고 했죠. 자, 밑에 보면 자, 프로그램 순서 좌측 하단에 보니까 순서, 공구, 자, 지오메트리, 자, 그리고 가공 방법, 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아이콘을 클릭해 줘도 되고요. 근데 저는 그냥 여기서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MB3 버튼 눌러서 공구, 지오메트리, 가공 방법, 자,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럼 먼저 공구부터 한번 보죠. 기계 공구 뷰 클릭해 주고요. 이 창을 보는 아이콘은 여기 밑에 있지만, 이제 여기에 각각의 항목들을 우리가 설정해 줄 수 있는 아이콘들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위쪽에. 그 중에서 두 번째 공구. 자, 그래서 제가 전에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기사라고 하는 자격증에 대해서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죠. 자, 그런 데서는 공구를 지정을 해줘요. 자, 공구, 자, 10파이, 평엔드밀, 자, 그리고 파이 6파이, 볼엔드밀, 3파이, 볼엔드밀. 자, 이런 식으로 거기서 지정을 해줘요. 자, 근데 얘는 우리 자격증 시험일 때고, 그러면 우리 공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나요? 자, 이거는 공구는 물론 우리가 어떤 공구를 가지고 있느냐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긴 하지만, 원래는 원칙상으로는 요 모델에 따라서 공구가 결정이 되어야 돼요. 요 모델에 따라서. 무슨 얘기냐면, 자, 일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공구를 기준하자면, 일단 우리는 10파이부터 자, 1파이까지 자,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10, 8, 6, 4,
3이 있구나. 3, 2, 1. 자, 이런 식으로. 물론 더 작은 것도 있어요. 뭐 0.5도 있고 0.7도 1.5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자, 얘네들 제외하고, 자, 그리고 얘네들은 일단 볼과 평엔드밀하고 볼엔드밀하고 다 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럼 얘네들 중에 우리가 어떤 거 쓰면 좋을까? 자, 일단 큰 걸로 다 쓰면 좋지 않을까요? 큰 걸로. 자, 여기 있는 예를 들어서 평엔드밀, 자, 평엔드밀 10파이하고 볼엔드밀 10파이, 자, 두 가지를 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평엔드밀 그때 했을 때 기억나나요? 여기 이렇게 자국이 남던 거, 계단처럼 이렇게 자국이 남던 거. 자, 이렇게 계단이 남았어요. 왜냐하면 얘는 지금 곡면이죠. 휘어져 있는 면이죠. 휘어져 있는 면이 끝에가 이렇게 뾰족한 걸로 이렇게 깎으면 깎는 부분은 이렇게 그 움푹 들어가지만 그 다음 단계 얘가 계속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깎아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깎기 때문에 이렇게 계단 형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미세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 계단이 아주 미세할 수는 있어요. 아주 미세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를, 자, 여기 10번 깎을 거를 여기 그 수천 번을 깎는다고 하면 미세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대신에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시간이 많이 걸리면 그렇게 미세하게 작업할 수 있어요. 이 평엔드밀로. 근데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이 평엔드밀은 말 그대로 평평한 면을 가공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평평한 면을 가공할 때 사용하고, 자, 여기 이면, 여기, 그리고 여기, 자, 여기는 수직 방향이든 수평 방향이든 평평한 거. 그럼 여기도 수직 방향이죠. 자, 이런 면들은 이 평엔드밀로 가공하는 게 맞아요. 그럼 이런 곡면은 볼엔드밀로 가공하는 게 맞고요. 근데 그럼 그러면 차라리 이 볼엔드밀로 다 가공하면 안 되나요? 이 볼엔드밀은, 자, 여기 끝부분이 이렇게 생겼죠. 동그랗게 생겼죠. 그럼 여기 바닥에 이렇게 수평이나 수직한 방향에 닿는 부분이 이 그 4분점만 닿지 않을까요? 4분점만 닿죠. 그래서 이런 평평한 면은 이 볼엔드밀로 가공을 하려면 얘도 마찬가지로 볼엔드밀로 저기 한 100번 가공할 거 여기 100번 왔다 갔다 할 거 한 1000번 왔다 갔다 하면은 이렇게 돼요. 되는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볼엔드밀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자, 이런 면에서, 자, 이런 면이 있는데 볼엔드밀이 이렇게 지나갔어. 자, 그럼 여기가 이만큼이 없어지겠죠. 자, 없어지고 이만큼 이렇게 패이겠죠. 자, 이해되나요? 자, 이렇게 패였어요. 그럼 또 한 번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요. 자, 그럼 여기도 이만큼 이렇게 패이겠죠? 자, 여기도 이만큼이 패어질 거예요. 대신에 여기 이만큼이 남죠. 여기 이 바닥면에서 4분점하고 4분점에 여기 이만큼, 요거 이해되나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직육면체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직육면체가 이렇게 있어요. 볼엔드밀이, 자, 볼엔드밀이 이렇게 생긴 볼엔드밀이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공을 해요. 여기 끝부분이. 자, 그럼 여기 끝부분만큼 이만큼이 자, 이만큼이 이렇게 패이겠죠. 요거 이해되나요? 자, 이만큼이 패이겠죠. 이걸로 가공을 하니까 이만큼이 패이잖아요. 그죠?
근데 옆에서도 또 이만큼을 가공을 해요. 이만큼을 가공을 해. 자, 이만큼이 또 페이겠죠. 자, 두 부분이 이렇게 페이겠죠. 여기를 확대를 해보자고요. 여기를. 자, 여기를 확대를 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자, 여기를 확대를 해봤더니 여기가 이만큼이 보랜드밀하고 보랜드밀 사이가 이만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작은 부분이라도 이만큼이 올라와요. 튀어 올라와요. 이해되나요? 튀어 올라와. 보랜드밀이 첫 번째 보랜드밀이 지나간 자리고 두 번째 보랜드밀이 지나간 자리인데 여기 이만큼, 여기 밑에 부분 요만큼이 남는다는 거예요. 이만큼이 높으면 높을수록 얘는 거칠어지는 거죠. 그럼 얘를 낮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없애는 방법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면 돼요.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자, 얘를 낮추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옆에 있는 간격을, 이 간격을 줄이면 돼요. 줄이면 얘가 계속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렇게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의 간격을 줄이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 10번 왔다 갔다 할 거를 100번, 1000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평엔드밀은 말 그대로 평평한 면을 가공하는 게 적합하고요. 곡면에서는 보랜드밀은 곡면을 가공해 주는 게. 그러면 여기는 평평한 면이 여기하고 이런 수직 수평, 자, 수직 방향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수직 수평 방향으로 따로따로 나눠 가지고 평엔드밀, 보랜드밀 이렇게 사용해야 되나요? 그거보다는 그냥 우리 많이 쓰는 방법이 첫 번째로 평엔드밀로, 대신에 굵은 평엔드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10파이예요. 뭐 12파이, 16파이 뭐 이런 것들은 16파이로 뭐 다 대충 깎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자, 평엔드밀로 먼저 가공을 하고요. 전체를. 두 번째로 보랜드밀 6파이로 가공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6파이로 하면은 깨끗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긴 한데, 자, 보랜드밀 6파이를 쓰면, 자, 여기 값이 얼마였죠? R 값이 얼마였죠? 여기 뭐 기억은 안 나는데, 자, ER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ER. 자, 여기가 R2예요. 근데 6파이짜리 보랜드밀이라면 R3이죠. 얘는 R3이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만큼을 가공을 못 한다는 거예요. 1mm만큼. 그러니까 R3보다 작은 R은 가공이 안 된다는 거죠. 오목한 형상일 때. 볼록한 형상은 상관없어요. 볼록한 형상은, 자, 이런 볼록한 형상은 얘가 R이 3이든 뭐 R이 4든 그거 상관없이 이렇게 볼록한 형상은 할 수가 있는데, 오목한 형상은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가 R2면 어떻게 하겠어요? R2짜리 공구를 사용을 해주든가, 아니면 이보다 작은 거, 자, 3파이짜리 보랜드밀 쓰자고 했죠. 그럼 R은 얼마예요? 1.5죠. 1.5면은 여기가 R2면 1.5니까, 자, 이렇게 여러 번
1.5면은 좀 이 R2보단 작으니까 한 두 번, 세 번 가공해 주면 되겠죠. 왔다 갔다 해주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자, 여기가 직각이에요. 직각이에요. 자, 직각은 보랜드밀. 자, 직각 부분을 보랜드밀로 가공할 수 있나요? 이건 불가능해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불가능해요. 불가능. 보랜드밀이라고 하는 건 라운드가 져 있잖아요. 아무리 작은 라운드라도 라운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직각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평엔드밀로 가공을 해야죠. 평엔드밀로.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 다 일일이 신경을 쓰면서 다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는 일단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하죠. 자, 어쨌든 공구는 우리 세 가지를 좀 써보자고요. 세 가지. 10파이, 자, 10파이, 평엔드밀, 보랜드밀, 6파이, 보랜드밀, 3파이. 자, 이 세 가지만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공구를 먼저 지정을 해야겠죠. 자, 공구 생성. 공구 생성 클릭해 주고요. 먼저 여기서는 이 세 가지 제가 설명을 했었죠. 평엔드밀과 라운드엔드밀, 여기 보랜드밀. 근데 우리 라운드엔드밀을 안 쓰니까, 우리 없으니까 우리 평엔드밀하고 보랜드밀 이 두 가지만 보자고요. 먼저 첫 번째로 평엔드밀 클릭해주고 이름을, 자, 이름은 이제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을 주면 되긴 하는데, 뭐 물론 여기서도 한글은 안 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좀 약속을 하자고 했죠. 적어도 우리 학교에서 사용할 때는 FN, 자, 그리고 자, RN. 첫 번째 이름 공구 형태, 두 번째 지름, 직경, 세 번째 공구 번호. 자, 이렇게 좀 우리 첫 번째 공구 형태 다시 직경 다시 공구 번호. 자, 이렇게 우리 지정하자고 했죠. 그러면은 먼저 공구 형태. 공구 형태는 자, 공구 형태는 우리가 이렇게 좀 정의하자고 했는데, 평엔드밀은 플랫 엔드밀이니까 플랫 F하고 엔드밀에 N을 붙여서 FN이라고 부르자고요. 라운드 엔드밀은 RN. 보랜드밀은 BN. 자, 제가 설명은 안 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게 지금 어디에 해당되나, 요건가? 자, 어쨌든 페이스 커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페이스 커터, 얘는 FC라고 할까요? FC. 자, 페이스 커터, 그래서 FC라고 해보자고요. FC라고 하니까 무슨 축구팀 그런 거 생각나네. 자, 페이스 커터하고 우리가 또 사용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저게 있네요. 드릴인데, 드릴 중에서도 먼저 그냥 드릴 말고 센터 드릴이 있어요. 센터 드릴은
CD라고 할까요? 뭐 센터 드릴 해가지고. 자,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하고의 약속이지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의 약속이에요. 자, 그리고 드릴 DR. 자, 우리가 쓰는 것들 중에 여기 라운드 엔드밀 빼고는 뭐 다른 것들은 다 쓰기도 하고 하니까, 자, 이렇게 좀 정의를 해보자고요. 자, 그리고 직경은 아까 우리가 사용하는 게 1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6, 8, 10. 자, 이렇게 있다고 했죠. 그러면 앞에다가 0을 붙이자고요. 0. 01, 02, 03, 04, 06, 08, 10. 이런 그대로 두고. 자, 그리고 공구 번호는, 자, 공구 번호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그 저쪽 고속가공기 있죠? 고속가공기가 2대가 있는데 그 2대의 공구 번호들이 각각 틀려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두산 장비는, 자, 두산 장비가 있는데 두산 장비의 DNM인가? 자, 두산 장비는 예를 들어서 여기 평엔드밀 FN-10, 자, 10파이짜리가 01번에 있어요. 근데 환학 장비에는 예를 들어서 FN-10- 얘는 03번에 있을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또 어떤 기계냐에 따라서 공구번호가 틀릴 수 있는데, 공구번호는 맨 마지막에 바꿔줘도 되니까 일단은 여기 10파이부터 1번, 2번, 3번, 4번, 자, 이렇게 할 텐데, 우리 10파이에도 자, 평엔드밀과 보렌드밀이 있죠. 10파이에도. 그러면 자, 이 공구번호를 이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자, 일단 두산 장비 기준에서, 자, 01번에는 FN-10-01이고요. 자, 그리고 BN-10-02번이고요. 자, 그리고 FN-08-03번이고 BN-08-04번. 자, 이렇게 먼저 1번에는 평엔드밀 10파이, 2번에는 보렌드밀 10파이, 3번에는 평엔드밀 8파이, 4번에는 자, 보렌드밀 8파이. 자, 이렇게 지정을 할 거예요. 자, 근데 나중에 여기 공구 번호는 바꿔줄 수 있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정의하는 걸로 하고요. 자, 그럼 요 놈은 어떻게 할까요? 10파이 평엔드밀은, 자, FN-10-01.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자, 공구를 지금 3개를 지정할 거니까 여기선 적용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적용. 자, 그리고 여기는 직경. 위쪽에, 맨 위쪽에 직경이 있고요. 자, 우리가 지정해 줘야 될 거는 첫 번째 직경, 두 번째 공구 번호, 세 번째 공구 보정 레지스터. 요것만 지정해 주면 돼요. 일단 직경은 아까 10파이 하자고 했죠. 10 엔터. 자, 공구 번호 1번. 여기는 01이라고 하지 말고요. 그냥 1번이라고 주세요. 그리고 여기가 1번이면 보정 레지스터도 1번. 동일하게. 자, 여기 10파이 엔터 치고요. 그리고 공구 번호 1번에 보정 레지스터 1번 확인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 공구에 보니까 FN-10-01 하나 들어왔죠. 그럼 두 번째 보렌드밀은 6파이짜리 하자고 했으니까 BN-06- 얘 공구 번호가 01, 02, 03, 04, 05, 06번이네요. 얘도 06에 06. 자, 얘도 적용. 여기는 6 직경 6번. 자, 그리고 여기는 6번에 6번 확인.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
얘도 bn인데 bn 다시 03 다시 잠깐만 얘는 몇 번이야? 1, 2, 3, 4, 5, 6, 7, 8, 9, 10, 10번이네요. 10. 자, 근데 3파이짜리 평행드밀, 평행드밀 10번. 자, 여기서는 확인을 눌러서 이제 생성 안 시킬 거니까 3파이에 공구번호 10, 여기도 보정 레지스터 10. 자, 이렇게 확인 눌러서 공구 3개를 자, fn, bn, bn 자, 얘네들 실제로 그렇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요. 보랜드밀 맞네요. fn도 그 bn도 맞고 평엔드밀 자, 3개 다 맞네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공구를 다 지정을 했고요. 이제 지오메트리 뷰를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이 창에서 MB3 버튼 꾹 눌러서 지오메트리 뷰 클릭해주고, 자, 이 지오메트리 뷰에서는 이제 공작물과 이 기계에 대한 가공 원점을 작업을 한다고 했었는데, 먼저 원점부터 작업을 해보죠. 원점은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기본적으로는 처음에 모델링 했을 때, 자, 모델링 원점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기 모델링 원점을 그대로 가공 원점으로 사용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은 저는 지금 여기다가 자, 이쪽 좌측 하단에 원점을 잡고 싶어요. 왜 근데 좌측 하단에 놓을까요? 가운데 놓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우리 그 모델링 하는 것처럼 여기 가운데다 놓으면 세팅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런 모서리 부분에 세팅하는 게 좀 더 그 편한 방법이고, 가운데다 하는 게 못할 건 아니지만 이 그 모서리에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까다롭죠. 좀 번거롭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여기 좌측 하단에 놓을 건데, 제가 계속 그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기사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시험에서는 이 원점을 따로 지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지정을 해주면 거기다가 해주면 되는데, 보통 우리 현장에서 작업할 때는 내가 편한 방법을 사용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좌측 하단에 놓는데, 먼저 여기는 MCS 밀 더블 클릭해주고, 자, MCS 밀 더블 클릭해주고요. 여기 기계 좌표계라고 해서 MCS 지정, 여기 보면 점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좌표계 다이얼로그. 자, 좌표계 다이얼로그 클릭해서 지금 여기 있는 동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 추정됨이나 혹은 동적, 얘가 그 동적 기본값이 동적인데, 여기 있는 점을 가운데 주황색 점이 있을 거예요. 요거 주황색 점을 이동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자, 클릭해서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 그 값이 여기에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값을 알면 여기다가 입력을 해줘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x가 마이너스 50이다. 100인가? 100이다. 그리고 y는 마이너스 60이다. 한참 가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값을 알면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여기 값을 몰라요. 그러면 그냥 여기 있는 모서리 부분들 이 객체 스냅으로 잡히니까 여기 부분을 클릭해주면 돼요. 좌측 하단으로 놨고요. 그리고 Z축으로는 방향을 이 블럭 밑에 있는 블럭 위쪽에 놓을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맨 바닥에 놔야 된다라고 하면 여기 Z축을 마이너스 10을 주든가, 아니면 여기 이렇게 내려서 여기에 클릭해 주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저는 여기에다가
MCS미를 놓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여기 있는 평면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지정을 해주면 좋은데, 그냥 여기는 일단은 자동 평면으로 놓도록 할게요. 기본값 놓도록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워크피스, 밑에 워크피스가 있죠. 워크피스 더블 클릭해서 파트와 블랭크 체크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파트는 내가 가공해야 되는 거, 만들어야 되는 거, 자, 거기를 지정을 해주면 되고요. 파트, 자, 솔리드 바디 선택해주고 확인 눌러주고요. 자, 파트는 내가 가공해야 되는 객체가 되는 거고요. 파트는 가공 객체. 블랭크는 공작물. 자, 여기서 블랭크 클릭해주고 유형을 보니까 지오메트리, 파트에서 옵셋, 경계 블럭, 원통. 자, 여기서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경계 블럭이에요. 자, 근데 왜 이렇게 많을까? 여러 개가 많을까? 자, 지금은 우리가 경계 블럭을 일단 유형에서 경계 블럭 클릭해보죠. 자, 경계 블럭을 클릭하면 여기 X축, Y축, Z축 해서 우리가 지금 모델링한 이 제품, 자, 이 제품에 딱 맞게, 외곽에 딱 맞게 만들어져요. 처음에. 근데 여기서 다른 부분들은 어차피 여기 XY는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형상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어머나. 자, Z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Z가 여기 제로예요. 그러니까 맨 그 위에 있는, 높이 있는, 자, 이 부분 여기가 제로예요. 그러면 여기는 볼 형상이어야 되는데 여기가 살짝 그 깎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면 일자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든가. 자, 이럴 때, 자, 위에 부분을, Z 플러스 부분을 1mm 정도를 더 주면, 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부분들도 뭐 여기 다른 부분들이 뭐 더 커야 된다라고 하면 여기를 늘려주면 돼요. 자, 근데 경계 블럭은 이제 이해가 가는데 경계 원통은 왜 필요할까요? 경계 원통. 아까 우리 모델링 했던 거, 이거 62페이지 이런 거. 자, 이런 거는 블럭의 형태가 아니라 원통의 형상으로 만들어야겠죠. 자, 원통일 때도 필요한 거죠. 네, 우리는 블럭이니까 블럭으로 놓고요. 한 가지만 더. 파트에서 옵셋이 있어요. 파트에서 지오메트리. 자, 지오메트리나 파트에서 옵셋. 자, 이런 것들은, 자, 지오메트리. 자, 이런 것들은 이런 면들에서, 자, 이런 면들하고 동일한 객체를 블럭으로 만들어주는, 자, 파트에서 옵셋이나 혹은 지오메트리, 자, 이런 부분들은 아예 이 형태 부분을 우리가 그 공작물로 만들어주는, 자, 이런 기능인데, 요거는 우리가 지금 당장 쓸 일은 없고요. 경계 블럭으로 Z축만 1mm 정도만 옵셋 시켜서 확인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체크는 우리가 여기선 사용할 일이 없는데, 체크라고 하는 부분이, 자, 얘는 지금 여기 그 형상이 하나죠. 근데 얘를 이렇게 우리가 고정을 시킬 때, 자, 여기를 뭐 예를 들어서 이만큼을 고정을 시키고, 자, 여기 이렇게 고정시키고, 여기도 이렇게 어떤 그 물체를 달아서 고정을 시켜야 될 때,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객체들의 그 모델링을 한 후에 얘네들을 그 체크로 지정을 하면, 이렇게 쭉 가공하다가 여기를 만나면 여기를 떠서 다시 다른 부분, 여기는 그 가공을 생략을 하고 다른 부분,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가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이 체크라고 하는 부분도 한번 사용해 볼 텐데, 지금은 체크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만, 파트와 블랭크만 지정을 하고요.
자, 이제 다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가공 방법 뷰가 아니라 순서 뷰로 들어가서, 자, 순서 뷰로 들어가서, 자, 아이콘 중에 새 오퍼레이션 생성 한번 클릭해 보죠. 새 오퍼레이션 생성. 자, 여기 유형에서는 이게 3차원 형상이니까 밀 컨투어. 자, 밀 컨투어. 자, 선택해 주고요. 자, 위에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아이콘들이 막 몇 줄이 있는데, 자, 위에 있는 거는 위에 있는 거, 중간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거.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좀 구분하자고 했어요. 자, 위에 있는 거는 황삭. 자, 여기 있는 거는 정삭. 자, 여기 있는 거는 잔삭이라고 구분하자고 했어요. 꼭 근데, 자, 위에 있는 거를 꼭 황사구를 사용하고 중간에 있는 건 정삭만 사용하고, 자, 이런 거 아니에요. 필요하면, 자, 여기 있는 황삭의 명령으로 정삭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정삭의 명령으로 황삭을 할 수도 있고요. 자, 이건 여러 가지 그 형태에 따른데, 일단 우리 그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황삭, 정삭, 잔삭 이렇게 세 가지의 개념이 있는데, 자, 여기서 또 중삭이라는 개념을 가질 수 있어요. 자, 중삭. 자, 일단 황삭은 여기서 러프라고 나올 거예요. 러프. 그리고 정삭은 피니시. 자, 러프와 피니시. 지금 여기 그 영문에서 의미하는 것처럼 러프, 거친이죠. 거친. 그리고 여기는 끝내다. 자, 거칠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 면은 상당히 고운 면이어야 돼요. 이런 면들은. 자, 이런 면들은 고운 면이어야 되는데, 지금 아까 우리 그 여기를 파이 10파이짜리 평행드 밀로 가공을 하게 되면 여기 면이 되게 거칠어요. 특히나 이런 곡면은 막 봐도 자국이 남을 정도로 이렇게 거칠어요. 평면은 그 대신에 이렇게 많이 거치진 않죠. 어쨌든 황삭이라고 하는 부분의 개념은, 얘가 실제로 아까 우리 이런 블럭이었잖아요. 블럭의 형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이런 블럭의 형상이에요. 그럼 여기 불필요한 부분들이 되게 많죠. 자, 이런 되게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조금씩 깎아 나갈까요? 그럴 필요 없죠. 자, 여기서 이 그 공구가 버틸 수 있는 정도는 그냥 버틸 수 있는 정도, 뭐 예를 들어서 2mm, 한꺼번에 2mm를 가공한다든지, 불필요한 부분들은 그냥 확 깎아 나가는 거예요. 많이 깎아 나가는 거예요. 많이 깎아 나가는. 그러면은 많이 깎으면 깎을수록 거칠게, 이런 면들은 거칠어질 수밖에 없어요. 한꺼번에 많이 가공을 하다 보면 거칠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황삭 혹은 러프라고 하는데, 여기서 또 황중삭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 일단 중삭이라는 개념까지 지금 생각하면 어려우니까 얘는 중삭이라는 개념 빼고 정삭. 자, 그럼 이제 황삭으로 거칠게 여기를 많이 깎았는데, 대신에 여기 황삭 같은 경우에는 가공 여유가 있어요. 가공 여유. 실제 치수 여기 10mm죠. 여기 10mm예요. 근데 10mm만큼 가공하는 게 아니고요. 10.3만큼만 가공을 해요. 그럼 0.3이 남죠. 0.3은 여기는 정삭이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작업을 해주는 거죠. 자, 이런데, 자, 이런 면들보다 0.3mm 정도가 더 커요. 대신에 면은 되게 거칠겠죠. 그럼 이렇게 거친 면은 우리가 정삭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여기 0.3mm만큼만 가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공돼야 될 그 양이 적죠. 대신에 여기는 그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여러 번 가공을 해서 이 면을 곱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마무리를 해주는 게 바로 이 정삭이라는 개념이고요. 자, 그럼 잔삭은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어요. 볼록한 이 라운드는 상관이 없어요. 작든 크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오목한 형상의 이런 라운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가 R2인데, 자, R3 6파이짜리니까 R3이죠. 요걸로는 가공이 안 돼요.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들 있죠. 남아있는 부분만 계산을 해서 얘를 작업을 해주는 게 바로 잔삭이에요. 자, 이런 개념으로 한번 작업을 해보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자, 여기는 캐비티 밀링이라는 방법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캐비티 밀링. 클릭해 주고요. 자, 여기 위치. 첫 번째 유형 선택했고요. 두 번째로 위치인데 위치의 프로그램. 자, 여기 프로그램은 폴더예요. 폴더. 자, 우리 어떤 폴더를 사용한다고 했죠? 프로그램이라는 폴더를 사용한다고 했죠. 프로그램 폴더. 여기 클릭해보면 프로그램 폴더 있어요. 자, 세 번째로 공구. 자, 공구는 fn-10-01 평행드밀로 10파이로 1번의 공구를 사용한다고 했고요. 자, 지오메트리는 네 번째 지오메트리 아까 뭐였었죠? 워크피스였죠. 자, 워크피스였죠. 방법은 그대로 그냥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해주면 되고, 자, 먼저 프로그램에 fn에 워크피스. 자, 세 가지 지정해주고, 자, 다시 한번 첫 번째 유형, 자, 두 번째 프로그램 파일, 세 번째 fn-10-01, 자, 그리고 여기 워크피스.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요. 확인 눌러보도록 할게요. 확인. 자, 먼저 여기 지오메트리 부분을 한번 보죠. 지오메트리 캐비티 밀링이라고 하는 부분에 지오메트리를 보니까 지오메트리는 워크피스, 자, 그리고 파트, 블랭크. 자, 다른 것들은 여기 손전등이라고 하는 표시에 여기 밑에 있는 것들은 없는데 여기 위에는 두 개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 아까 워크피스에서 지오메트리에서 정의를 했잖아요. 파트하고 블랭크하고 지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정이 됐다라는 거죠. 지정이 됐다라는 표시로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체크나 절삭 영역, 경계 트리밍 여기는 생략을 할게요. 자, 그럼 여기 툴이라고 하는, 숨겨져 있는 툴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볼까요? 툴에는 fn-10, fn-10-01, 자, 그리고 출력이나 뭐 얘네들은 생략을 해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안 봐도 돼요. 아까 지정을 했으니까. 공구축 얘도 안 해도 되고. 자, 그럼 이제 경로 설정값이라고 있어요. 경로 설정값. 자, 경로 설정값이 있는데 메소드는, 자, 여기 finish, rough, semi finish, none 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굳이 이걸 설정 안 해줘도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방법에서는 넘어가기로 하고, 절삭 패턴. 자, 절삭 패턴을 우리가 주는데, 여기 절삭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절삭 패턴. 자, 공구가 이렇게 있죠. 여기서는 엔드밀이라고 하는 공구는 얘 엔드밀이 회전을 해요. 공구가 회전을 해요. 공구는 회전을 하고, 축은 X축, Y축, Z축. 자, 얘네들이 이렇게 움직이죠. 공구가 움직이면 회전을 하면서 움직여요. 그래서 여기를 깎아요. 참, 공구가 회전을 하면서 움직이진 않죠. 공구는 Z축만 움직여요. 그럼 XY축은 테이블이 움직이죠. 이거 그럼 개념이 되게 복잡해지는데? 자, 얘는 공구 축은 Z축만 움직이고 얘는 XY축만 움직이니까 그럼 어떻게 지정을 해줘야 되지? 자, 그건 그럴 필요 없어요. 실제로는 이 축은 공구 축 Z축만 움직이지만, Z축의 플러스 방향이나 마이너스 방향으로만 움직이지만, 그리고 테이블이 X축, Y축에 움직이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공구가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공구가 X축도 움직이고 Y축도 움직이고 Z축도 움직인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테이블이 그러니까 여기 공작물이 X, Y축은 공작물이 움직이고 공구는 Z축만 움직인다.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해주면 되게 복잡해져요. 그래서 그냥 공구가 다 움직인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가공이 될 수 있겠죠. 얘가 Y축으로 한번 갔다가 오면서 가공하고 갔다 오면서 가공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깎아 나가는 방법. 자, 한쪽만 가면은 지그고요. 지그. 다시 자, 지그라고 하는 거는 한쪽 방향으로만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자, 이쪽으로 가고. 자, 얘는 지그고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자, 왔다 갔다 하는 걸 우리 뭐라고 하죠? 그렇죠. 지그재그라고 하죠. 지그재그. 자, 이 지그재그도 Y축으로 갈 건지 X축으로 갈 건지 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자, 여기 볼까요? 자, 여기 지구도 있고 지그재그도 있어요. 자, 일단 우리 지그재그를 한번 해볼까요? 지그재그. 자, 여기서는 이제 스텝 오버와 여기 절삭당 공통 깊이, 자, 깊이가 있는데 일단 스텝 오버하고 두 번째 공통 깊이 두 가지. 스텝 오버라고 하는 거는 자,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쪽 방향으로. 자, 10파이 엔드밀이 여기에 이렇게 위치를 해요. 그럼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10파이니까 10mm만큼 가공이 되죠. 그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자, 일단 방향이 이쪽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공구가 진행하는 방향이. 자, 그럼 10파이가 자, 여기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자, 이쪽 방향으로 가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끝 부분에서부터 여기까지 10mm만큼 가공이 되겠네요. 그죠? 10mm만큼 가공이 돼요. 그러면 얘가 지금 100mm면 여기가 100mm라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mm라면 1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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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mm 해가지고 10번만 왔다 갔다 하면 되겠네요. 아니, 10번이 아니지. 한 번 왔다가 두 번 오고, 아니, 그러니까 10번만 왔다 갔다 하면 되겠네요. 그죠? 10번만 왔다 갔다 하면 얘가 가공이 돼요. 자, 그런데 보통 이렇게 스텝 오버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자, 한번 가공하고 여기를 스텝 오버를 퍼센트 플랫이라고 아니 툴 플랫이라고 퍼센트 툴 플랫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50%로 돼 있죠. 자, 50%라고 하는 거는 자, 10mm만큼 자, 10mm만큼 가공을 했으면 얘가 50%면은 자, 5mm가 되겠죠. 5mm만큼 중복한다는 거예요. 50%만큼 중복된다는 거예요. 왜 얘를 중복을 시키죠? 그냥 10mm 한번 가공하고 자, 그리고 또 10mm 가공하고 또 10mm 가공하면은 자, 여기 10번만 가공하면 되는 거를 50% 중복시키면은 얼마 더 왔다 갔다 해야 되나요? 10번에 50%면 15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네요. 그죠? 왜 그렇게 되죠? 자, 여기는 평엔드밀일 경우에는 공구 직경에 50에서 70%를 중복을 시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이 있어요. 이론적인 원칙이 있어요. 얘네들이 공구의 직경에서 50에서 70% 정도는 중복을 시켜야지만 얘네들이 자, 만약에 내가 여기 10mm 가공하고 또 10mm 가공하고 하죠. 그럼 여기 미세하게 자, 이런 볼록 튀어나오는 형상이 남게 돼요. 줄이 생기는 거죠. 줄. 자, 평엔드밀이 이렇게 지나갔다고 딱 10mm가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이잖아요. 여기 미세하게 여기를 크게 확대를 해보면 자, 이렇게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이 생겨요.
이런 부분이 생겨요. 자, 그래서 자, 50%는 너무 많은 것 같고 한 70% 정도 이렇게 중복이 되면 얘네들은 생기진 않겠죠. 그래서 여기 50%로 놨는데 저는 스텝 오버라고 그 퍼센트로 주는 것보다는 일정으로 놓고 일정하게 자, 여기는 5mm를 주면 50%하고 아까 동일한 얘기긴 해요. 자, 5mm.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가공을 하고 이만큼 10mm만큼 가공이 되겠죠. 한번 가공하면. 그러면 여기서부터 중심점이 공구의 중심점이 5mm만큼만 이동을 해가지고 가공을 하는 거죠. 5mm만큼만. 이게 바로 스텝 오버예요. 자, 스텝 오버 이해되나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절삭당 공통 깊이예요. 절삭당 공통 깊이 일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6mm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얘가 아까 공작물이 이거보다 훨씬 더 컸죠? 이만큼이 자, 이렇게 높이 값으로 보면 자, 높이 값으로 보면 이만큼 크죠? 공구가 여기까지 내려와 가지고 한꺼번에 얘를 자르나요? 깎나요? 그렇게 못해요. 그러면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1mm 깎고 2mm 깎고 3mm 깎고 4mm 깎고 해가지고 자, 이렇게 차례대로 깎아 나가야지. 여기를 한꺼번에 이만큼 내려와서 여기를 깎는 거는 이렇게 깊이 내려와서 깎는 게 바로 공구가 부러지는 길이에요. 공구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공작물이 이탈을 하거나. 자, 그래서 여기는 단계별로 이렇게 깎아 나가야 되는데 그 깊이가 6mm면 너무 커요. 6mm는. 우리 ABS 쓸 거니까 ABS라고 하는 소재를 쓸 건데 요거는 자, 0.5mm는 너무 작고 한 1mm 혹은 2mm 이제 여러분들 좀 익숙해지면 2mm까지도 놔도 되는데 지금은 1mm로 놓자고요. 1mm. 깊이 값을 1mm 깎고 나서 1mm 깎아내고 2mm 깎아내고 자, 3mm 깎아내고 자, 이렇게 단계로 1mm씩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패턴 지그재그 스텝 오버 5mm 얘는 공통 깊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텝 다운이라고 돼요. 다운. 자, 밑으로 내려가니까 옆으로 이동하는 거는 오버고 밑으로 내려가는 건 다운이고 스텝 다운, 스텝 오버와 스텝 다운. 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자, 여기서 절삭 수준은 이대로 일단 넘어가고요. 절삭 매개 변수 한번 클릭해 볼까요? 자, 절삭 매개 변수 중에 자, 절삭 매개 변수 여기 한번 클릭해 보죠. 자, 절삭 매개 변수 여기서 스톡이라고 하는 부분 스톡. 자, 두 번째 스톡이라고 하는 부분을 0.3을 줄게요. 0.3.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요? 측면과 동일한 바닥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고 자, 여기가 파트 측면 스톡 해가지고 0.3을 줬죠. 자, 그러면 여기 바닥면에서부터 0.3mm만큼 남겨놓고 이 가공을 끝낸다는 거예요. 0.3mm를 남겨놓고 0.3mm는 왜 남겨놓는 거죠? 정삭을 할 때 정삭할 때 0.3mm를 깎는 거죠. 정삭 여유라고 해요. 자, 정삭 여유 0.3mm. 자, 이대로 놓고 확인. 자, 비절삭 이송은 우리 지금 여기서는 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헷갈리니까. 자, 얘는 안 해줘도 기본값 사용해줘도 돼요. 자, 그리고 이송 및 속도가 있어요. 자, 이송 및 속도. 자, 여기 한번 클릭해 보죠. 자, 스핀들 속도. 스핀들은 3000 줄까요? 3000. 스핀들
여기 RPM이라고 돼 있죠. RPM이 뭔가요? 회전당 분당 회전 속도 이렇게 얘기하죠. 아까 엔드밀이 회전을 한다고 했죠. 회전을 하면 RPM 회전 속도가 있어요. 회전 속도가 바로 3000이라는 거예요. 자, 요 속도는 이제 우리 실제 기기에 우리 작업을 하면서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속률. 자, 이속률. 얘는 회전을 하는데 Z축으로 왔다 갔다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도 하고 X축, Y축으로도 왔다 갔다 한다고 했죠. 얘네들이 움직이는 속도가 바로 이속률이에요. 이송속도예요. 이송속도. 얘를 피드라고 해요. 피드. 자, 그래서 여기는 1250. 자, 1250. 저기 250이 기본값이니까 1만 입력해서 1250 줄게요. 자, 확인.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지금 우리가 선택한 거는 몇 개 안 돼요. 여기 절삭 패턴, 지그재그. 두 번째 여기 퍼센트 툴 플랫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자, 여기를 일정으로 놨고요. 세 번째 여기 거리값 5mm 줬고요. 자, 네 번째는 여기 거리값을 스텝 다운. 자, 여기를 1mm로 줬고, 자, 그리고 절삭 매개 변수에서 스톡 0.3을 줬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송 속도를, 자, 다섯 번째 스톡, 여섯 번째 이송이 아니라 스핀들 3000, 일곱 번째 이송 1250. 자, 이렇게 줬죠. 작업한 거 얼마 안 되죠? 몇 개 안 되죠? 그리고 어려울 내용 없었죠? 자, 물론 우리가 지금 작업하는 데는 조금 그 설정 값들이 부족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면 가공은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생성 클릭해주면, 자, 여기서 보면 여기 하늘색으로 보이는, 자, 하늘색으로 보이는 선들이 있죠. 그리고 빨강색의 선들도 있고 초록색의 선들도 있고 뭐 노란색의 선들도 있고 파란색에 있는 선들도 있는데,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 하늘색이에요. 얘가 공구가 이렇게 지나가는 경로를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죠. 자, 그럼 여기 있죠. 검증이라고 하는, 자, 검증이라고 하는 부분 한번 클릭해 볼까요? 검증 들어가고요. 자, 여기 위쪽에 있죠. 여기 한번 위쪽에 go to 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 거 있죠. 거기 한번 클릭해 볼까요? 클릭하고요. 밑으로 가는 방향키 한번 눌러 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얘가 공구가 막 움직이죠? 응? 공구가 움직이죠? 자, 여기 1단계에서는 이렇게 공구가 움직였고요. 2단계, 자, 10단계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움직이네요. 왔다 갔다 하네요. 자, 이렇게 지금 여기서는 얘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얘가 이렇게 움직여요. 아니면, 자, 여기 내가 지금 여기 잘 볼 수 있으면, 자, 이 부분에서는 얘가 어떻게 움직이나 클릭해 봤더니 거기에 공구가 막 위치를 하네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보기는 쉽진 않아요. 어쨌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볼 때는 여기 있는 3D 동적보다는 2D 동적으로 보는 게 좀 더 낫죠. 자, 2D 동적으로 놓고, 자, 그리고 여기 애니메이션 속도를 좀 줄여볼까요? 줄여서 여기 있는 재생 버튼을 클릭해 보면, 자, 여기를 줄였는데도 이렇게 빠르네요. 자, 애니메이션을 보면 얘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 혹시 보이나요? 예, 좀 화면이 이렇게 밝질 않아서. 자, 이렇게 보이나요? 황삭을 하면 이렇게 얘가 거칠어진다는 거예요. 자, 확인을 눌러주고요. 여기서 확인. 이제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어디까지냐면 이제 요 놈을 좀 전에 우리 하늘색으로 보였던 이 데이터 중요하다고 했죠. 요 데이터를 우리가 CL 데이터라고 해요. CL 데이터. 공구가 이동한 경로예요. 자, 근데 요 CL 데이터만 가지고는 우리가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요 놈을 이제 변환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변환을 해주냐면 NC 데이터로 변환을 해주는데 요 작업을 포스트 프로세싱이라고 해요. 포스트 프로세싱이라고 하는데 포스트 프로세싱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얘를 클릭해 주고요. 자, 우리 아이콘 어디 갔나? 여기 있네. 자, 여기 아이콘 포스트 프로세스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죠. 요 아이콘을 클릭하든가, 자, 요 아이콘을 클릭하든가 아니면 자,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 여기를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면 여기 포스트 프로세스가 있어요. 자, 포스트 프로세스. 자, 포스트 프로세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환을 한다고 했죠. 변환을 하려면 변환을 시킬 수 있는 어떤 뭐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이는 것들이 포스트 프로세스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인데 자, 근데 얘네들 지금 기본 여기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그 포스트 프로세서를 가지고는 우리 장비에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포스트 프로세스를 사용할 건데 자, 포스트라는 이 프로세스를 가지고 자, 확인을 눌러주면 자, 이렇게 코드들이 나오죠. 근데 저는 지금 여기 포스트 프로세스를 지금 달리했죠. 여기 기본값이 아니라 다른 포스트 프로세스를 사용했죠. 이게 지금 어디 있냐면 자, 우리 학과 카페 있죠? 학과 카페. 자, 우리 학과 카페 있죠? 학과 카페에 보면 유지 자료실이 있어요. 유지 NX 자료실. 자, 여기 가보면 두산 DMN400 장비 포스트 파일이라고 있죠. 자, 요 파일 G파일로 되어 있는데 G파일 열어서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압축 파일 압축되어 있는 거 해제하고 그리고 저장을 하는데 한글 경로 말고 D 드라이브나 자, 이런데 저장을 해놓고 이제 나중에 찾으면 돼요. 자, 포스트 파일 찾아서 여기서 포스트 프로세스 할 때 파일을 그 위치에서 찾아주면 돼요. 저는 D 드라이브에 스카이 폴더에 UG 폴더에 포스트 폴더가 했더니 post.pui라는 이 파일이 있어서 얘를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자, 이렇게
파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는 이 앞부분이 그냥 느낌표였어요. 요러한 느낌표였는데 지금은 체크 표시까지 나타나죠. 체크 표시까지 나타났다는 거는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 작업까지 끝났다라고 얘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요걸 가지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쪽에 전송을 해주면 저기 고속가공기에서 이대로 가공을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